있잖아. 너 이거 믿어? 뭔데? 인도 예언가가 한국이 2035년에 세계 중심이 된다고 했대. 에이, 그런 건 다 가짜야. 그런데 이게 허경영 신인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뭐라고? 진짜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처음에는 나도 믿기 어려웠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기한 일치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2025년 6월 한 젊은 인도의 예언가가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과거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바로 그 소년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의 예언이 우리 대한민국의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랫동안 강조해 오신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신인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 특히 신인님께서는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2035년 다시 세계가 그 지도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지도에서 중심이 된 땅. 그 땅은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한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년간 강조해 오신 한민족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신인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5천년 동안 침략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평화의 민족이다. 이런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이는 아비냐 아난드가 예언한 한국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 아비냐 아난드는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예견하신 바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세계는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가장 안정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시작될 것이다. 예언가의 이 말은 중동 지역,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다고 한다.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눈에 띄게 안정돼 보일 때가 있다. 그때가 가장 조용할 때이며 모두가 평화를 말할 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불길은 다시 태어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오신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신인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특히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우려를 표명하셨다. 물질 문명에만 치우친 세계는 결국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때 정신 문명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숨겨진 불신은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크게 타오른다. 나는 2029년 2032년 사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전환이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을 보았다. 이 시기에 대해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2030년 전후로 세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시며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때라고 예언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왔다. 세계 질서 자체가 다시 짜이는 시기다. 그리고 그때 한반도는 예외적으로 평화롭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본다. 이 예언을 읽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통일, 철학과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는가? 신인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통일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셨다. 남북 통일은 무력이나 흡수 통일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며 통일된 한국이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중동의 고요함은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전환이다. 세계 중심이 바뀔 때 역사는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는 그 사람을 새벽을 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한반도의 흐름은 2025년 7월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그것을 천체의 움직임 속에서 보았다. 목성과 금성이 서로 마주보는 이례적인 구조가 이 땅의 운명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정확히 허경영 신인님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신인님께서는 2025년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민족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것이다. 이는 아비냐 아난드가 묘사한 새벽을 여는 사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목성, 조화와 균형을 뜻하는 금성.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없는 힘이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 내려온 긴 시간의 굴레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하늘의 뜻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셨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시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셨다. 예언가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묘사가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동양의 철학적 깊이를 가슴에 담고 서양의 실용적 사고를 손에 들고 있다. 조화를 이루는 자이며 이분법을 거부하는 자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굳게 만들지 않는다. 허경영 신인님의 사상을 보면 정말 놀랍다. 신인님은 동서양의 철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다.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 사상과 기독교의 서양 사상을 하나로 융합하여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통합적 세계관을 제시하셨다. 또한 신인님께서는 좌우를 넘어선 중도 통합을 강조하셨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시며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이분법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태산이 제자리를 지키듯 그의 중심은 요동치지 않는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천년의 지혜를 보았다. 허경영 신인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신인님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본다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수십 년간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신인님의 모습이 바로 예언가가 묘사한 그 모습이 아닐까? 그의 말은 크지 않지만 들은 자의 심장을 울린다. 그는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다. 그저 흐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다. 허경영 신인님의 행보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신인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셨지만 그것은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다. 신인님께서는 항상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하늘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언가가 말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지도자의 출현은 겉으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다. 평범한 외모, 조용한 말투.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끼게 된다. 허경영 신인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해 보이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범상치 않다고 한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예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민의 의식이 눈에 띄게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논리보다 상식, 목소리보다 조화, 권력보다 책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뀐다고 하시며,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국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셨다. 특히 신인님께서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 복잡한 이론이나 이념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신인님의 철학이다. 이는 아비냐 아난드가 예언한 논리보다 상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야 오래 지속되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2026년 8월 나는 다시 목성과 금성이 독특한 각도로 정렬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에 집중된다. 허경영 신인님의 경제 철학과 이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웠다. 신인님은 항상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오셨다. 신인님께서는 돈이 목적이 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경쟁보다는 상생, 독점보다는 공유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력 때문이 아니다. 공존이라는 새로운 경제 철학 때문이다. 내가 본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성장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델. 허경영 신인님께서 제시하신 경제 모델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제를 강조하셨다. 신인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셨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모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언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부상은 훌륭한 지도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편에서 강력한 원인을 본다. 매우 극단적인 사고 방식, 시대를 거스르는 구태의 모습들. 허경영 신인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음양의 조화 이론이 바로 이것이다. 신인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대편이 있다고 하시며, 그 대립 속에서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보여주는 비합리성과 분열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만든다. 내가 본 한국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속에 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아지는 법이다. 신인님께서는 나쁜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다. 이는 예언가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주변국들의 미래도 예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허경영 신인님의 국제정세 분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나는 동쪽의 대륙에서 거대한 땅덩이 속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깨어남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꿈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이 예언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패권주의의 한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신인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시며, 이제는 사랑과 화합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금과 비단으로 연결된 길이 어둠 속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과거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물질 문명의 한계에 대해 자주 경고하셨다. 돈만 추구하는 문명은 결국 망한다고 하시며, 정신 문명이 함께 발달해야 진정한 발전이라고 강조하셨다. 일본에 대해서도 예언했다고 한다. 나는 바다에 떠 있는 섬을 보았다. 그 섬은 한때 빛나는 기술과 정밀함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 섬 위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하셨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고 하시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허경영 신인님의 통일론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다. 2026년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변화이며 이념도 전략도 설명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나는 그것이 운명의 첫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통일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치인들의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북쪽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열리는 문이었다. 신인님께서는 북한도 변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때가 바로 통일의 때라고 강조하셨다. 2027년 중반 그는 그 시점을 되돌릴 수 없는 개방의 시작이라 명명했다. 겉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통일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셨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가는 새로운 수도의 출현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서울은 역사와 함께한 도시다. 그러나 그 도시는 이제 기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는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난 곳, 남과 북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새로운 도시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통일 후의 수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수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며 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2027년부터 한국의 교육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암기나 경쟁은 사라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오신 교육 개혁론이 바로 이것이다. 신인님께서는 주입식 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신인님께서는 특히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시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2030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았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르고 배경은 달랐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의제가 놓여 있었다. 평화. 허경영 신인님의 세계 평화 구상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신인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회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내가 2025년에 봤던 바로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예언을 정리해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나는 지도자의 능력이 한국을 구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편의 어리석음이 국민을 일깨우고 그 깨달음이 나라를 바꾼다고 본다. 이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다.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뀐다고. 진정한 변화는 국민의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변화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